개념원리 수학원 수업 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그 43쪽에 있는 상용 로그라는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일단 흐름을 좀 말해보면 지수 배웠고 로그 배웠어요. 근데 그 로그 중에서도 상용 로그는 자주 사용하는 로그. 그러니까 이게 항상 할 때,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로그, 그 로그를 우리는 상용 로그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로그를 설명할 때 로그를 처음에 해낸 사람이 존 네이피어거든요. 이 사람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계산을 할 때 숫자가 클 때 그 큰 계산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로그라는 개념이고, 이 존 네이피어랑 함께 헨리 브리그스라는 사람이 상용 로그를 완성해서 상용 로그 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용 로그 표를 만든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큰 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이 되었다. 그게 우리가 배우는 상용 로그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배우는 숫자의 체계는 10진수예요. 10진수라 함은 10을 딱 넘어가면은 자릿수가 하나씩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수를 로그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로그 10의 어쩌고저쩌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의 5제곱이 10만이라 하면 내가 얘를 로그로 나타내면 5는 로그 10의 10만이 되거든요. 이 10만이라는 수를 단순히 그냥 5라는 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게 이 로그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제 10만, 100만, 1000만, 억 같은 것도 단순히 그냥 숫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치 10인 로그는 1부터 10까지 10진수를 배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로그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미치 10인 로그를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얘는 대신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밑을 생략해도 된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인 로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는 앞으로 우리는 밑을 생략해서 쓸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로그에서 이 밑이 없는 건 1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밑을 생략하는 로그는 사실 이거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자연 로그라는 건데, 이거는 미적분에 나옵니다. 자연대수라는 수가 있어요. 2. 읽을 때는 엑스포넨셜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그냥 2라고 하는데, 이건 대략 2.7 얼마쯤 하는 무리수예요. 그런데 밑을 이 자연대수로 하는, 만약에 이런 수가 있다면 이럴 때는 밑을 생략하고 lnx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밑을 생략하는 로그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연 로그라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게 된다면 밑을 생략하는 로그는 하나 더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가 배우는 밑이 10인 로그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밑을 생략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그거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상용 로그로 나타내면 이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계산은 여러분 책 제일 뒤쪽에 보면 더 나와 있는데, 이 311쪽, 312쪽을 보면은 상용 로그 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는 밑이 10인 로그의 값은 표를 이용해서 계산할 건데, 표는 1.00에서 9.99까지 실어놨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로그 2.54를 찾고 싶어요. 2.54를 찾는 방법은 이 가로줄로 보면 가로줄에 땡땡땡이 있고 여기 2.5가 있고 여기에 0, 1, 2, 3, 4, 5, 6, 7, 8, 9 이 각각의 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2.54라는 거는 이렇게 2.5이면서 4인 것, 이걸 읽으면 되는데, 얘를 읽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0.1234면 책은 그냥 .123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거를 0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차피 계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활용해서 이 값이 얼마쯤 하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상용 로그화 시키면 되는데, 상용 로그를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예전에 우리가 처음 로그를 배울 때 나오는 그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 만약에 네모라고 하면 이 네모가 의미하는 건 밑이 10이잖아요. 10을 네모 제곱했더니 2.54 되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을 몇 제곱해서 2.54 되는 걸 찾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우는 상용 로그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배우는 상용 로그는 교육과정에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상용 로그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바뀌는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자세히 있던 내용을 어느 정도 간추려서 정리를 좀 했거든요. 왜냐면 되게 복잡한 계산이 계속 이어지면은 학생들에게 피로도가 가중된다는 그 내용 하에 어떻게 됐냐면, 보통 우리가 상용 로그로 어떤 자연수의 값을 구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쓸 거예요. 그런데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정수 부분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표라고 불렀어요. 지표. 그리고 이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뀌는 교육 과정에서는 지표와 가수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사라졌다는 건 이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런 이름이 존재했는데 굳이 교육 과정에서는 그 이름을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사라졌다는 건 이 지표와 가수의 성질에 의해서 푸는 되게 복잡한 연산도 교육 과정에서는 사라졌다라고 여러분이 여기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은 시험에 엄청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앞으로 나중에 뭐 천문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면 나중에 무언가를 연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상용 로그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뿐만 아니라 대학생이 되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뭐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용하는 개념이니까 좀 알아두자. 그 정도로만 좀 잘 기억을 해두고요. 이거는 그러면 아마 문과에서도 저기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경영경제를 공부하는 친구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상용 로그를 나타낼 때는 그 상용 로그의 값을, 어느 값의 상용 로그 값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소수 부분의 정의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만 우리는 이 친구를 소수 부분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를 이거를 n 더하기 알파라고 쓰기도 할 거예요. 정수 부분은 n이라고 쓰고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쓸 건데, 여기 마찬가지 알파는 0과 1 사이에 있어야만 그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용 로그를 배우는 우리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를 알아서 남들보다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자. 그게 우리가 배우는 상용 로그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면, 뭐가 있을까요? 그 책에 있는 숫자가 있어서 진짜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낼게요. 내가 만약에 로그 5.73을 표를 이용해서 찾았어요. 그러면 로그 5.73이 대략 얼마쯤 하냐면 0.758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걸 같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서 이거는 어림값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점 2개 찍는 게 맞아. 그런데 그냥 소수 넷째 자리까지는 얼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같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로그 5.73이 이 값인 걸 아는데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 거지. 로그 57.3을. 그럼 57.3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건 5.73이야. 그럼 그걸 통해서 나타내는 거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5.73에 10을 곱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 얘를 로그 10 더하기 로그 5.73으로 쓸 수 있거든요. 로그 10은 얼마죠? 1이죠.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로그 5.73이라 쓸 수 있는 거지. 1 더하기 0.758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걸 알면 얘랑 숫자 배열은 같지만 자릿수가 다른 어떤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렇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해하는 연습을 하자고. 왜냐? 얘네들이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의미를 설명하는 건 다음 페이지 44쪽을 보면 돼요.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저기 상용 로그 값이 음수일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상용 로그 값이 책에 있는 딱 그 예를 들게요. 0.00732 아니 로그 0.00732 얘를 계산을 했어. 그럼 얘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2.1355래. 이거는 누군가가 계산기로 계산을 한 거야. 그거를 계산기를 돌려서 이게 이 값인 걸 구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해를 해야 한다. 여기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해하는 방법은 사실 이 수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0.1355한 개념이야. 그런데 아까 여기에 언급했다시피 소수 부분이 되려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럼 얘를 소수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1 더해주는 거야. 1 더해주면 수가 달라지지. 그래서 앞에 2를 빼줘.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마3 더하기 0.8645인가? 5가 되거든? 이렇게 혹시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음수의 값으로 나온다면 그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계산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제곱근표를 통해서 이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제곱근표를 보면은 로그 7.32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로그 7.32는 0.8645야. 직접 그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면 얘를 내가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7.32에 10에 몇 제곱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 여기서 하나, 둘, 세 번이지. 10에 마3제곱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10의 마3제곱이, 로그 10의 마3제곱이니까 마3 더하기 로그 7.3이랑 얘가 나온다고. 이 둘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상용 로그 값을 계산기로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해를 해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연습을 하면 자 정수 부분 더하기 어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상용 로그 값이 있어. 상용 로그 값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그냥 할게. 내가 마이너스 2.54야. 그러면 내가 얘를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얘를 만드는 방법은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54다. 그래야만 계산해서 얘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일단 두고 여기다가 가장 오른쪽에 1 더하고 가장 왼쪽에 1 빼면 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더하기 0.46이 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반대로 한다. 반대로. 누군가가 정수 부분 값과 소수 부분 값을 이렇게 분해해서 알려줬어. 그런데 야 그냥 상용 로그 하면 나오는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아니라 그 값이 얼마라고 물어볼 때는 즉 얘를 이렇게 연산하는 거 이 과정이지. 얘를 이렇게 연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그냥 둘이 더하면 된다. 둘이 더해서 나타내면 돼. 근데 더해서 나타내는 과정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3에 0.46이 있으면 이번에는 역과정이거든. 반대 과정일 때는 1 빼고 1 더할 거야. 이게 작년 강의 중에 어떤 사람이 왜 여기는 여기 더하고 뺐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여기는 빼고 더했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그때 그 값을 구할 땐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0.54가 돼. 둘이 더하면 마이잖아. 마이마 이거니까 이거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것만 좀 잘 연습하세요. 지금은 상용 로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다가가진 않았어. 그냥 계산하는 방법 딱 하나 설명했으니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는 걸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44쪽에 있는 상용 로그의 성질이에요.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의 의미는 일단 첫 번째 정수 부분의 의미는
자릿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몇 자릿수인지, 이 숫자가 몇 자릿수인지를 나타내는 게 정수 부분의 의미야. 얘는 사실 예를 드는 게 좀 더 좁아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로그 10이 얼마인지 알아? 1이지. 그러면 로그 100은 2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사이에 있는 로그 어쩌고 어쩌고 이 두 자릿수, 이 값을 어림짐작하면 얼마쯤 할 것 같아? 1. 얼마 얼마쯤 하겠지. 헷갈리면 뭐 3, 7 같은 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규칙성을 파악하자고. 두 자릿수는 정수 부분이 1이야. 두 자릿수는 정수 부분이 1이야. 세 자릿수는 정수 부분이 2야. 이해했지? 내가 어떤 수를 구했을 때 그러면 봐봐. 로그 1754 있다고 해보자.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3. 얘는 3. 얼마 얼마쯤 한다고. 이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외우세요. 자, n 자리수가 있어. n 자리수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 n-1이라고. n자리수의 정수 부분은 n-1이다. 외워야 해.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많이 헷갈린다. n-1이었던가 n-뿔이었던가 헷갈려. 왜냐하면 얘를 얘로 만드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헷갈리는 아이들은 무조건 이거 외우세요. 암기해. 로그 10을 사용하자를 외워. 로그 10이 1이다를 외우는 게 아니야. 로그 10을 사용하자를 외우면 된다고. 왜냐면 로그 10이 1인 건 솔직히 안 외워도 알잖아. 두 자리수가 1이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니네 규칙 구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알겠니? 연습. 내가 로그 어떤 수를 했더니 그게 7. 얼마 얼마 얼마쯤 했대. 몇 자리수? 8자리수라고. 봐봐. 1일 때 2자리수, 7일 때 8자리수. 만들 수 있지? 이게 정수 부분의 의미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구하는 수가 정수 부분이 양수일 때의 의미다. 이번에는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를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정수 부분이 음수일 때 한번 해볼게. 로그 0.1? 얼마게? 로그 0.1은? 마 1이지. 10분의 1이니까 10의 마일 제곱이니까. 로그 0.01은? 마 2야.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 로그 0.001은? 마 3이거든? 야, 그러면 실제로 이 수는 이런 개념이거든? 헷갈리지만 좀 잘 봐.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들어있는 로그 0.05로 할까? 0.5. 자, 얘랑 얘 사이에 들어있는 얘는 씌울게. 얘는 대충 얼마쯤 할 것 같니? 그치, 그쯤, 얘랑 얘 사이겠지. 얘랑 얘 사이면 마 2. 얼마 얼마겠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 2에다가 소수 부분 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봐봐. 이 수직선을 통해서 나타내보자. 얘가 마 2야. 얘가 마 3이지. 그럼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는 마 2. 얼마 얼마쯤 한다고. 그럼 마 2. 얼마 얼마쯤이니까 그치. 내가 뭐 잘못 적은 거 아니지? 내가 잘못 적었구나. 이게 0.005가 돼야 되는데 잘못 적었다. 다시 할게. 이 사이에 있는 수인데 0.005야. 그럼 다시 할게. 그러면 요 사이에 들어있지. 그럼 네 말이 맞네. 그러면 이 안에 든 수는 아니지. 이 안에 든 수는 마이너스 2. 얼마 얼마쯤 하겠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해를 안 했을 때. 그러면 얘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분해를 할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쯤 하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1 더하고 1 빼. 그럼 그 결과가 마 3 더하기 양수꼴이 돼. 이 양수는 소수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점 뒤에 처음으로 1이 등장하는 게 두 번째지. 그때가 마이야. 소수점 뒤에 세 번째로 등장하지. 그때는 정수 부분이 마3이야. 알겠어? 이게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음수인 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 로그 n을 했대. 얘가 마이너스 7점 얼마쯤 했다의 의미가 뭐냐면 n이라는 수가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렇게 숫자가 등장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n일 때가 마 n일 때가 일곱 번째, n번째.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수가 n번째 n번째로 등장을 했대. 그러면 그때의 정수 부분은 마 n이라고. n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라고. 그게 그 음수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야. 외울 수 있겠지? 그러면 얘도 헷갈리면 아까 했듯이 우리가 이거 사용하듯이 사용하자. 로그 0.1 사용하면 되잖아. 로그 0.1은 마일인 거 알잖아. 점 아래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한 게 첫 번째니까 마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은 소수 부분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소수 부분의 의미는 소수 부분이 되게 뜬금없어. 그래서 조금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그냥 어떻게만 외우면 되냐? 정수 부분은 자릿수, 그리고 소수 부분은 숫자의 배열, 이렇게 외우면 돼. 우리가 배우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어떤 걸 결정하냐면 숫자의 배열을 결정한다. 딱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는데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인 게 여러분이 이해를 안 하면 왜 숫자의 배열이라고 하는지를 잘 몰라. 예를 들기 딱 좋은 게 책에 나와 있거든. 로그 0.75가 얘를 뭐 계산기라든지 2.75를 상용 로그 표 혹은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이게 0.4393이래. 그러면 27.5를 구하잖아? 그럼 27.5는 사실은 이런 격이야. 내가 알고 있는 2.75에 10 곱한 격이야.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로그 2.75라 0.4393이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면 27500, 27,500도 지금 여기 숫자가 275 순으로 오잖아. 그러면 소수 부분은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얘라고. 그러니까 숫자의 배열이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다고.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만 예측하면 되거든. 네 자리수네 정수 부분 얼마게? 4야. 맞아, 4 맞아. 그럼 이건 4 더하기 0.4393이 나올 거라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소수 부분의 의미는 숫자의 배열이 같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러니까 사실로 연산을 하면 얘는 2.75 곱하기 10의 4제곱이야. 만 되려면. 그러니 4 더하기 0.2.75가 되는 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소수 부분의 의미는 요거야. 그런데 더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거야. 그럼 이제 1보다 작은 수 한번 해볼까? 0.00275. 혹시 이거 예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숫자의 배열이 같지? 275로. 그럼 무조건 소수 부분이 0.4393이라고 똑같다고. 정수 부분이 얼마게? 마3이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등장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 부분 마3, 소수 부분은 0.4393이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나 이거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계산기를 돌렸대. 계산기를 돌렸더니 이게 얼마 나오냐면 마 2.5607 나왔대. 누군가 계산기를 돌렸더니. 근데 이상하네? 우리가 구한 값은 이건데 왜 계산기 값은 이게 나왔지? 왜 그렇다고?
실제로 계산기 돌리면 이거 나와. 왜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억지로 분해한 거잖아. 얘네 둘을 덧셈 뺄셈 하면 얘 나온다고. 아까 덧셈 뺄셈 어떻게 한다 그랬지? 여기에 마 1하고 뿔 1 한 거야. 그걸 내가 빨리 암산한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이걸 확실하게 니네가 캐치를 해야 해. 그것만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으면 이쪽은 어렵지 않다고.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나중에 어떤 애가 이렇더라고. 이런 애가 실제로 한 반에 진짜 한 20, 30%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책에서 이 값이 이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마 2네? 이게 없지. 로그 n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마 2네? 그러면 이거는 점 다음에 숫자가 두 번째로 등장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를 그렇게 해석을 할 때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해해서 해석해야 돼. 그거 하나만 좀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소수 부분의 의미가 딱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그냥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줄게. 하나 더 구할 수 있는 거 잠깐 언급만 하면 소수 부분을 알고 있으면 최고 자리수를 예측할 수 있다. 소수 부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수의 최고 자리수를 예측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흐름으로 이해를 할 거면 자,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의 배열이 같다. 소수 부분을 이용하면 최고 자리수를 예측할 수 있다. 딱 요 두 가지만 기억하고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좀 개념을 잡자. 알겠지? 자, 45쪽 마지막 쪽 보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조건에 대한 상용 로그의 특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거든. 이건 뭐냐면 상용 로그를 응용하는 방법이야. 문제에서 상용 로그의 값을 주어줘. 그러면서 여기서 언급을 하는데 언급은 보통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어쩌고 저쩌고를 구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그러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다. 만약에 로그 A가 7.1234면 로그 B가 5.1234란 이야기야.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무언가 연산을 하고 싶어. 연산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 때 조건 만드는 방법. 조건은 빼세요.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빼세요. 왜 빼냐? 빼면 정수거든. 정수면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을 때는 빼세요. 이 문제는 다 정수로 만들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로그 A의 소수 부분과 로그 B의 소수 부분을 더했더니 1이래. 이때는 조건을 쉽게 만들려면 정수 조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여기는 정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뺐잖아. 여기선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더하세요. 그러면 로그 A랑 로그 B를 더한 게 정수가 되어버린다. 이 두 가지로 푸는 문제가 한 문제쯤은 나와. 그런데 시험 범위로 말을 해주면 이거랑 조금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삼각함수에도 나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없는 조건을 만드는 유형을 이걸 내던지 삼각함수를 내. 그런데 요즘 좀 시대적인 흐름상 거의 다 삼각함수를 내.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있어. 근데 걱정인 게 이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 조건을 이렇게 만들더라 정도만 기억하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유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 자, 상용 로그가 유형이 나오면 보통 이 정도다인데 그거는 사실은 실제로 지금 배우는 이 연산하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용 로그의 개념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앞쪽에는 연산, 뒤쪽에는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13번 한번 봅시다. 로그 2랑 로그 3의 값이 주어졌어. 그런데 팁 하나 줄게. 로그 2랑 로그 3 값은 외워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외워서 쓰세요는 절대 안 나와. 문제에서 무조건 주어준다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아닐 때 암산으로 빨리 풀기 위해서 외워놓으면 도움 많이 돼. 로그 2 0.3010, 로그 3 0.4771 요 두 개만 외워놔. 여유가 있으면 로그 7까지 외우면 좋은데 로그 7은 나도 안 외웠어. 이 두 가지는 좀 외워놔. 자주 사용할 거니까. 이 상황에서 이 값을 구하세요 문제야. 그럼 이건 로그 연산으로 구할 거야. 얘는 로그 5 빼기 로그 2라고 쓸 수 있지.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연산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네. 내가 로그 2 값은 알아. 근데 로그 5 값을 모르거든. 어떻게 해야 할까? 3하고 2 더해요? 안 돼, 안 돼. 로그의 성질이 그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치.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로 얘네들이 나왔잖아. 근데 사실 우리는 로그 10도 알고 있어. 1인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로그 10은 10을 2로 나눈 거잖아. 이렇게 숫자를 나타내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고. 자, 로그 연산에서 헷갈리는 게 숫자를 만들 때는 곱하기랑 나누기밖에 안 된다. 더하기 빼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 로그 성질상. 그럼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 빼기 로그 2가 되는 거지? 그럼 로그 10은 1이고 얘는 A고 얘도 A니까 이건 0.3010이고 0.3010이니까 6020을 빼면 되지? 3980까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왜 여기서 3010이라는 이 공을 써줬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거는 사실 유효 숫자라는 거야. 이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뒤에 숫자가 하나가 더 있어. 예를 들면 막 4 같은 수. 이 수를 반올림을 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실제로 301까지만 쓰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지. 그런데 의미상 틀린 거다. 그러니까 0.301과 0.3010의 차이는 0.301은 그냥 유한소수야. 0.301로 끝난 수. 0.3010은 뒤에 뭔가 반올림해서 얘가 생겼다의 의미야. 그래서 이거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 틀리진 않아. 야, 근데 이걸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거 좀 복잡했잖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10이라는 걸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사고력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봐버리냐면 처음부터 통분해가지고 10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거를 로그 10 빼기 로그 4로 만드는 친구도 있다. 너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해. 그래야 계산이 좀 빨라지니까. 자, 그럼 이건 일단 됐고 그 아래쪽에는 로그 12 한번 해볼까? 얘는 쉽지? 얘는 12를 소인수분해해.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어? 2 로그 2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다. 지금쯤 오면은 로그의 연산이 한번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앞에 있는 문제를 완벽하게 오답 정리를 안 한 친구들이야. 다시 연산해야 돼. 여기서 지금 헷갈리면 솔직히 망한 거야. 이 쉬운 걸 헷갈리면은 뒤에 더 어려운 건 아예 손도 못 댄다. 다시 한번 공부해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그렇지. 얘는 로그 5의 2분의 1 제곱한 거지. 그런데 아까 우리 로그는 어떻게 계산했더라? 그렇지. 2분의 10이지. 그래서 이거는 1 빼기 로그 2야. 앞으로 주구장창 나와. 로그 5 구하는 방법. 주구장창 나오니까 확실하게 연습해야 돼. 자, 이게 일단 기본이고 필수 14 보자. 여기는 쉽게 하는 방법이랑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어렵게 하는 방법은 직접 연산하는 거고 쉽게 하는 방법은 예측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난 예측으로 설명을 할 거야. 자, 알고 있는 게 271, 271, 271, 271 다 똑같지? 그러면 얘네들을 숫자의 배열이 같으니까 얘는 소수 부분이 무조건 다 같다고.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럼 정수 부분만 예측하면 돼. 네 자리수네, 정수 부분? 5. 5는 당연히 아니지. 4 아니야. 환장하겠네. 자, 로그 12 2야. 1이야. 그치? 두 자리수일 때 1이니까 네 자리수면 3이지. 헷갈리면 꼭 적으라고. 그럼 얘는 3 더하기 0.4330이라고. 배열이 같으니까 다이렉트로 소수 부분 적는 거야. 자,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은 앞쪽이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하자. 제대로 계산이 안 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고 있는 게 2.71이지. 일단 적어. 얼마를 곱하면 제가 되니? 10의 세제곱이지. 그러면 얘는 로그 10의 3 세제곱 더하기 로그 2.71로 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3 더하기 로그 2.71. 이게 0.4330 이라고 만들면 돼. 이걸 근데 내가 처음에 한 것처럼 예상해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얘는 정수 부분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는 1 더하기 0.4330이라고 쓰면 돼. 얘는 정수 부분이 음수거든? 마이너스 얼마일까? 3, 그렇지. 하나, 둘, 세 번째로 0이 아닌 수가 등장했지. 이건 마 3이라고. 그리고 소수 부분은 0.4330이야.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한 거야.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마이너스 얼마 얼마로 써야 되기도 하거든? 근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 학교 선생님들이. 자, 이번에는 예측이야. 다 비슷비슷한 문제인 거 알지? 왜 개념 체크 15랑 14가 같은 거지? 15는 그냥 마지막 것만 하자.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로그 324의 5분의 1제곱이잖아. 그런데 로그의 진수의 지수는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내릴 수 있지. 이거 구하면 된다? 아, 다르구나. 이거 좀 달라? 이거 먼저 하고 다시 설명해 줄게. 그럼 이거 구하면 되는데 로그 324는 얼마인지 알아? 다이렉트로 갈까? 세 자리수야. 정수 부분 2. 그 다음 배열이 3, 2, 4 똑같지? 그럼 이거는 0.5105야. 그럼 얘는 5분의 1 곱하기 2.5105야. 05 맞지? 그럼 얘를 5로 나누면 0.501인가? 이게 값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이 문제 키는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누면 안 돼. 값을 구하라고 하면. 알겠지?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겠다. 이게 앞에 있는 확인 체크 14번하고 다른 거 알지? 여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는 값을 구하세요야. 그럼 값을 구할 때는 자, 일단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예측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그치? 마 3에 0.5105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런데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걸로 함정 문제 내면 진짜 나쁜 사람이야. 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계산을 해야 돼. 근데 그 계산하는 방법은 자, 기억나지? 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0.5105인데 얘를 값을 구하려면 여기서 1 빼고 1 더하는 거야. 아까랑 역연산이라서 조금 헷갈려. 그러면 여기를 계산을 하면 마2 더하기 마2 마이너스 0.4895가 되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4895 값을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혹시나 아까 이렇게 된 거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하는 거랑 이거 두 가지 방법이 혼동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차라리 이 방법을 쓰질 마. 그러니까 값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분해하는 거는 여기다가 1 더하고 1 빼는 거잖아. 그런데 반대가 헷갈리면은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 3에다가 0.5105를 더해라, 그냥.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러면 더할 때는 2, 9, 9, 9, 10이지. 그 상태로 그냥 더해 5, 9, 8, 4, 2, 막 이렇게. 알겠지? 헷갈리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댓글 달렸거든. 왜 여기서는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거 할 때는 다르게 하냐.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냥 이거 하는 거 헷갈릴까봐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반대 과정이라 조금 복잡할 수 있잖아.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 거 볼까? 이거는 상용 로그의 값을 통해서 예상하는 문제야.
여기는 지금 소수 부분이 같지. 소수 부분이 같으면 숫자의 배열이 같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푼다. 원래 푸는 방법. 원래는 내가 56.7을 알아.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로그 x가 저거지. 그러면 이거를 먼저 적는 거야. 1.7536 더하기 3으로 1번 하고 있다. 나누어 적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는 문제에서 얘랑 같다 그랬잖아. 그 다음 여기 3. 얘는 10의 세제곱. 그래서 5, 6, 7에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계산하자.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헷갈린다. 근데 이게 더 어려운 친구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푸는 친구들도 있냐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 얘를 이용해서 표에 있는 5.67을 구하더라고. 5.67이 0.7536이야. 5.67이 7536이니까 이걸 만들어 놓고 다시 4 더하기 이렇게 얘를 4 더하기 0.7536으로 두고 이 7536 대신에 얘를 적어서 푸는 아이들도 있더라고. 다 맞아. 다 맞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소수 부분이 같지? 이걸 먼저 캐치를 하는 거야. 소수 부분 같네? 숫자 배열은 5, 6, 7이겠다. 숫자 배열은 5, 6, 7이야. 그리고 4네. 몇 자리수? 5자리수. 그러면 이 수는, 이 x는 5, 6, 7, 5자리수. 0이 5자리수를 만드는 거지. 0. 얼마마가 자리수를 만드는 거고. 그렇게 x는 이거다라고 예측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너희가 그렇게 가야 돼.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숫자 배열이 같다. 점을 안 보는 거야. 숫자가 그냥 5, 6, 7을 사용하는구나. 5자리수만 니네가 만들어주면 된다고. 0을 붙여서. 이해했니? 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인데 꼭 이거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얘는 그래도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풀 수 있었는데 소수 부분이 다르네? 이건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근데 얘는 소수 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 소수 부분을 만들려면 얘는 사실 이거야. 소수 부분을 만들려면 양수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을일 마일. 제일 뒤, 제일 앞이야. 그러면 여기는 마3 더하기 이거 볼 필요 없어. 이거 7, 5, 3, 6일 거야. 무조건이라고. 그럼 소수 부분은 같은 거지. 숫자 배열은 5, 6, 7이야. 그러면 여기서 구하는 x는 0이 아닌 수가 몇 번째로 등장한다고? 세 번째. 그러니까 0.00 하고 등장할 거니까 배열은 5, 6, 7.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빨리 할 수 있다. 누군가는 이게 주입식 교육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상용 로그를 배우는 건 소수 부분의 의미가 이건데 이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이건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야. 이해한 거야. 물론 연산으로 풀 수도 있지. 근데 연산으로 푸는 거랑 좀 더 빨리 지혜롭게 푸는 거랑 이건 그냥 지혜롭게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라고. 이게 요령이 아니야. 무조건 다 이렇게 해야 해 나중에. 그게 그 로그를 처음에 상용 로그를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원하고자 했던 로그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제는 웬만한 거 계산을 했고 이제 응용해 볼 건데 여기가 되게 복잡해. 여기를 한번 해보자. 몇 개 안 남았거든? 여기만 좀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필수제 19 보자. 몇 자릿수인지 구하세요 문제야. 자릿수는 무조건 상용 로그에 정수 구하는 문제야. 이게 몇 자릿수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상용 로그의 정수값을 구한다고. 그러면 없지만 상용 로그를 취해줘야 돼. 그런데 이걸 하는 친구들이 상용 로그를 취한다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인 거지. 몇 자릿수는 상용 로그의 정수값으로 안다. 그럼 상용 로그를 취해. 그럼 얘는 20 로그 3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3을 주어졌지. 0.477을. 계산하면 9.54인가? 9.54가 돼. 정수 부분 얼마? 9. 몇 자리수?
10자리수. 그러니까 점점 헷갈린다. 여기에다가 이게 한 자리수니까 두 자리수. 아니야. 헷갈릴 때는 로그 10은 1이구나. 이거 한 번만 적자고. 1일 때 두 자리수. 정수 부분 1일 때 두 자리수. 정수 부분 9니까 10자리수. 알겠지? 그 한 번만 적어주면 돼. 왜냐? 시간이 흐르면 나도 헷갈리고 모든 사람 다 헷갈려. 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씩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연산 내가 할게. 니네가 몇 자리수인지만 파악하면 되지. 얘는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 일단? 로그를 취해. 여기다 적을게.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쓰지? 그치. 52 로그 6이지. 로그 6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2 곱하기 3이야. 그럼 이거는 52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거를 계산할게. 계산한 결과는 나 그냥 책 보고 할게요. 계산 결과가 40.4611이래. 몇 자리수? 41자리수. 그렇지. 이렇게 계산만 하면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자, 이번에는 음수 할 거야. 필수 예제 18. 한 문제는 지금 스킵했다. 똑같은 문제라서. 이게 소수점 아래 처음으로 영이 아닌 수가 나타내는 게 얼마인지 이것도 역시 정수 부분으로 구해요. 로그를 취합시다. 내가 얘를 연산을 해야 해. 그럼 연산을 하려면 어떻게 둘 거냐면 얘가 5의 마일 제곱인 거 알지? 센스 있게 5의 마일 제곱으로 바꿔. 그럼 얘는 마 100제곱이거든? 그럼 다시 얘는 마백 로그 5야. 이거를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된다. 자, 그럼 로그 5 계산하자. 로그 5 아까 어떻게 계산했더라? 로그 5는 어떻게 계산해? 2분의 10이지. 그럼 이거는 1 빼기 로그인 거 알아? 다시 설명 안 해줘도 될 것 같지? 그럼 로그 2가 0.3010이래. 마이너스 100 곱하기 0.6990이야. 네, 계산 빨리 했어.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9.90이야. 그런데 여기서 딱 두고 정수 부분 마69네 69번째구나 안 된다고. 얘는 아직 정수 부분으로 인정을 못 받아. 정수 부분이 되려면 이게 사실 빼기 0.90인 개념이잖아. 얘를 뿌릴 마일 해줘야 돼. 그러면 그 결과는 마이너스 70 더하기 0.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70이니까 70번째 처음으로 숫자가 등장한다고. 이제 외울 수 있어야 된다고. 1보다 작은 수는 숫자가 똑같아. 71 대 70. 근데 1보다 큰 수는 3일 대 4. 1 차이나. 똑같고 1 차이나. 그것만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가장 복잡한 거 딱 하나 남았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의 의미는 숫자의 배열이다 라고만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한 게 최고 자리 숫자도 예측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더 있었어.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이게 예전에는 거의 서술형 평가에서 무조건 단골 문제로 나왔던 문제야.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문제를 만들게. 3의 14제곱의 1의 자리수는 보통 이렇게 3개를 해가지고 한 문제로 많이 냈거든. 그래서 그냥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거는 요즘 트렌드에선 잘 안 나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자, 몇 자리 정수인지는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한다고? 약간 어떻게 구한다 했지? 그치. 상용 로그 값을 구한다 그랬지. 이건 14로그 3이야. 그럼 이걸 내가 계산을 할게. 14로그 3이 얼마냐면 6.6794래. 그러면 얘는 몇 자리수? 7자리수. 자, 1번 답은 7자리수 나왔지? 2번이 문제야. 최고 자리 숫자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최고 자리 숫자는 소수 부분 이용하는구나. 이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 이용의 방법은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보통 이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니네가 품어야 되는 의무는 그거야. 뜬금없지 않니? 3의 14제곱인데 왜 우리가 문제에서 로그 2 값이 주어졌을까? 그거를 여기서 활용하는 거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줄게. 로그 1은 얼마게? 그렇지. 로그 1은 0이야.
로그 2는 문제에서 주어졌네. 로그 3은 또 문제에서 주어졌네. 그럼 로그 4는 얼마야? 계산할 수 있을까? 로그 4는? 그치, 0.6020이지. 2로그 2니까. 로그 5는? 아까 어떻게 했지, 이거? 1마 로그 2라 이게 0.6990이야. 로그 6은 어떻게 구할까? 7781이지. 77이냐? 7781이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야. 자, 로그 7은 문제에서 주어지면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주어졌으니까 모른다. 비워둘게. 로그 8은 2로그 3이지. 9030이야. 로그 9는 954인가? 2로그 3이지? 로그 3의 2배? 자, 여기까지 일단 내가 적었어. 이걸 왜 적었냐면 내가 뭘 구하고 싶냐면 로그 어쩌고 저쩌고를 했는데 얘가 0.456이었대. 456이었대. 그러면 이 어쩌고 저쩌고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니? 로그 2랑 로그 3 사이에 있지. 그럼 이 어쩌고 저쩌고는 2. 얼마겠지. 그러면 내가 이 숫자가 4가 되든 5가 되든 6이 되든 어차피 숫자의 배열은 그러니까 2 어쩌고 저쩌고겠지. 최고 자리 숫자는 2겠지. 소수 부분은 소수 부분 하나만 딱 봐. 딱 보고 얘가 이렇게 다 나열을 했을 때 누구 사이에 들어있는지만 알면 첫 자리 숫자가 뭐로 시작하는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그게 최고 자리 숫자를 예상하는 방법이야. 자, 우리가 구한 소수 부분이 0.6794였지. 6794는 이 사이에 들어있잖아. 그러면 0.6794는 로그 4. 어쩌고 저쩌고일 거라고. 4와 5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 4.5 어쩌고 저쩌고니까 이 어쩌고 저쩌고는 의미가 없어. 난 얘만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다가 6을 더했으면 7자리 된 거 알지? 4, 이렇게 7자리 수라고. 그렇게 최고 자리 숫자를 예측하는 거야. 알겠니? 최고 자리 숫자를 예측하는 방법은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누구 사이에 끼어 있는지를 구해야 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의문은 그거더라고. 만약 여기랑 여기 사이야. 그러면 얘는 6과 7 사이일 수도 있고 7과 8 사이일 수도 있지.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문제는 이 값을 얼마인지 주어주지 않으면 못 구한다. 문제가 잘못된 거야.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야 뭐야 로그 7도 못 외웠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야. 교육과정이랑 반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안 가. 한 여기서 끝내. 알고 있는 게 로그 6까지니까. 혹은 진짜 나쁜 사람이면 8과 9 사이를 내는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7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걸 구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세요. 야, 그럼 1의 자리 숫자 어떻게 구할까? 이거는 뭐냐면 1의 자리 숫자는 약간 이런 거야. 그거 아니? 거북이 5번 하라고 해.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패는? 거북선은 세종대왕이 만든 게 아니지.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지. 함정이 함정.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상용 로그 막 이걸 하다 보니까 1의 자리 숫자도 상용 로그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건 상용 로그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3을 4번. 그런 개념이야. 맞아. 3의 1의 자리 숫자는 반복해. 3의 1제곱은 3이야. 3의 제곱은 9고 3의 세제곱은 27이고 3의 4제곱은 1이에요. 5제곱은 이거야. 6제곱은 이거고 7제곱은 이거고 8제곱은 이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되는 건 지수지. 지수를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면 예고, 2면 예고, 3이면 예고, 4면 예인 격이라고. 1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지. 그러니까 예일 거라고. 이거를 제 거 예전 강의에서 헷갈리는 친구가 있던데 헷갈리면 그냥 1, 2, 3, 4, 5, 6, 7, 8 해요. 4개씩 반복하니까 4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 건 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거 한번 보자. 자, 필수예제 20.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이거의 두 근일 때 어쩌고 저쩌고 구하세요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약간 수학상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 앞으로는 그러니까 혹시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써야 될 때 나는 지금까지 한글로 썼잖아. 너희는 그냥 n 더하기 알파라고 써도 돼. 이게 예전 지표와 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 해줘. 단 알파는 0과 1 사이 이렇게. 이건 적어줘야 돼 서술형일 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 얘는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분해를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두 근이래. 그럼 n 더하기 알파는 뭐야? 두 근의 합? 이거 두 근의 합이라니까? 근각에서 두 근의 합 뭐였지? 그치 마이너스 3분의 7이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n하고 알파를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게? 이게 만약에 단순한 방정식 문제였다면 못 구해. 하지만 이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에 대한 문제야. 그럼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마 2마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니? 아니지. 음수니까 안 되지.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했지? 1 더하고 1 뺐지. 1 더하고 1 빼버려. 그러면 얘는 마 3 더하기 3분의 2라 쓸 수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얘가 정수 부분이야.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했지? 그럼 K 구하자. 두 근의 곱인 N알파는 근각의 수를 사용하면 3분의 K야. 그런데 내가 이미 N알파를 구해버렸어. 둘이 곱하면 마 1에. 그래서 K는 마 6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좀 잘 기억해.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헷갈리는 문제다.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있으면 미리 쪼개버려. 그러면 돼. 자, 그 다음 유형 두 문제는 좀 쉬운 듯 어려운 문제거든. 반대로 어려운 듯 쉽기도 해. 로그 x의 정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 아니,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제곱의 소수 부분이 같대. 여기서는 메인 아이디어만 외우면 돼. 소수 부분이 같다.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지? 소수 부분이 같으면 차가 정수지. 소수 부분이 같으면 빼버려 그냥. 빼볼게. 근데 얘가 더 크니까 얘에서 뺄게. 이거 오타다. 세제곱이야. 로그 x의 세제곱에서 로그 x를 빼버려. 근데 로그 x 세제곱은 3로그 x지. 그럼 이걸 빼면 이게 2로그 x야. 여기서 여기 소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얘는 정수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우리가 x의 범위를 알아. x가 10과 100 사이야. 그러면 로그 x의 범위 예상할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 이거 쓰는 것부터 알려줄게. 10 x 100 이렇게 있어. 그럴 때 내가 로그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로그를 취하면 돼. 사용 로그를. 그러면 로그 x의 범위는 1과 2 사이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럼 2로그 x는 2랑 4 사이야. 야 그런데 얘는 정수래. 얼마게? 3이지.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2로그 x는 3이므로 로그 x는 2분의 3이에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구해야 할 건 x지. x는 그렇지. 10의 2분의 3제곱이지. 및 지수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10 루트 10이라고 써도 된다.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배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첫 번째 유형. 할 수 있겠지? 얘는 소수 부분이 같으니까 뺀다. 뺀다만 외우면 여러분 계산할 수 있다고. 다음은 필수예제 22번입니다. 필수예제 22번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세제곱근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양수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아까 그 전에 풀었던 문제는,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같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구했죠. 그러면 지금 푸는 문제는 소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구하려면, 만들 수 있는 정수 조건이 어떤 거인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로그 x랑 로그 세제곱근 x를 더해서 그 값이 정수다. 우리는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래서 전에 했던 문제와의 차이는 얘는 차, 얘는 합이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럼 좀 간단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로그 x 더하기 3분의 1 로그 x니까 3분의 4 로그 x가 정수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시다. 자, 이걸 하려면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거든요.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로그 x는 3과 4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 부분이 3이라서 여기에 3에 사실 갖다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해설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쓰지 않고 로그 3x는 로그 x는 3과 4 사이다. 이렇게 갖다를 빼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왜 갖다를 빼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정수 부분이 3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고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여기서 갖다를 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갖다가 들어간다는 건 로그 x가 3일 때를 예상을 하는 건데 로그 x가 3이라는 건 소수 부분이 0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소수 부분과 이 소수 부분을 더해서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멘트에서 여기서부터까지 설명한 말에서는 소수 부분이 0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아서 이 문제는 여기서 갖다를 빼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전에 있던 문제에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야 라고 했다면 이 문제에서는 3에 갖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로그 x가 3과 4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게 아까 3분의 4 로그 x였죠? 3분의 4 로그 x는 3분의 4, 3분의 4를 곱하니까 4와 3분의 16 사이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든 정수가 답이니 우리는 그 정수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그 x는 4분의 15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x 구해볼까요? x는 10의 4분의 15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 객관식일 때는 답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4제곱근 10의 15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4제곱근을 다 앞으로 빼면 10의 세제곱에 4제곱근 10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얘를 1004제곱근 1000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답 구해놓고 답을 못 찾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좀 잘 해놓으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는 활용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활용 문제는 사실은 내신에는 엄청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 모의고사에서 이런 연산형 문제를 하나씩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고,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문제를 배우려면 사실은 이런 식을 만드는 건 뭐 이공계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경영학과에 들어가면 이런 식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배운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단순히 연산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공대를 가겠다 아니면 경제경영학과를 가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런 연산법에서 연산할 수 있어야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그걸 확실하게 좀 이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연산하는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이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해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문제를 잠깐만 보면 그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H+에 대괄호 표시를 한대요. 그럴 때 산성을 나타내는 거는, 산성은 수소이온의 농도의 로그 값을 구한 게, 로그 값을 구한 게 산성도를 나타내는 pH거든요. 그럼 pH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산성이고 크면 클수록 염기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탕을 막 먹었을 때 pH가 6.6이래요. 그러면 사탕 먹고 10분 후에는 이 pH 값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산성이 될까요? 염기성이 될까요?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탕이나 음식을 먹으면 침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타액이 침이거든요. 침에는 소화액이 들어있어요. 위액의 일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침은 산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사탕을 먹으면 침이 나와서 산성을 띄어서 pH가 줄어든다. 뭐 그런 상식을 알고 있으면 답을 구해서 이거 좀 틀렸네? 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사탕을 먹은 직후 처음에 타액의 pH가 6.6이래요. 그러면 처음 수소이온의 농도를 이거를 할 때 얘를 먼저 pH를 이용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6.6은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죠. 그럼 이걸 구할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이거거든요. 그거를 지수로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6.6제곱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건 10분 후. 수소이온의 농도는 여기에다가 50 곱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니까 50 곱하기 10의 마 6.6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그냥 pH만 계산을 하면 돼요. 계산 한번 해볼게요. pH를 계산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로그 이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 친구를 100 나누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곱하기 이렇게 봐요. 그러면 얘는 10의 제곱이거든요. 얘랑 얘를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예요. 얘랑 얘를 계산하면 10의 마이너스 4.6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 2가 돼요. 이거를 로그의 연산법에 의해서 연산을 하면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 4.6 빼기 로그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얘는 마 4.6이죠. 로그 2는 0.3이라고 주어졌죠. 해서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붙으니까 4.9 우리가 구하는 pH는 4.9라는 걸 알 수 있죠. 딱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구하는 상용 로그에 대한 유형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할 연습 문제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풀어줄 건데 잠깐 보니까 연습 문제에서 새로이 푸는 유형은 없더라고요. 이 배운 걸 기준으로 여러분 좀 꼼꼼히 정리를 해 놓으세요.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